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 요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부분에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린 이유가 처음에 여러분들이 주상복합이든 뭐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직수산업센터도 그렇고 생활형 숙박시설이든 상가든 판매시설이든 시장이든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집합 건물에 관련되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영업을 하고 계실 거고 아니면은 임대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모두 이게 공동체다 보니까 다들 여러분들께서 보면 자기 입장에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 결국에는 그 다른 분들도 똑같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만 또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보면은 공동체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서로 간에 이 분란이 발생하고 이렇게 되어서 결국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해결점을 좀 못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더더욱 이제 자기의 이권만 찾기 위해서 더욱더 이렇게 전략을 잡아가거든요. 그게 우리 과거에 보면 여러분들 우월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각자가 자기의 유리한 방향만 이렇게 잡아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그 전체 공동체에는 피해가 막심할 뿐만 아니고 거기에는 거의 있죠. 누가 먼저 먹고 튀느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일관되다 보니까 관리도 잘 안 되고 그 활성화도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발생하죠. 그리고 입점주분들이나 거기에 있는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불편하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저는 이렇게 법리라든지 이런 거는 크게 말씀을 좀 안 드리려고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개별로 또 물어보시는 분들에게는 상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살아가는데 보면 좀 마음가짐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지금 마음가짐에는 최소한 저는 이런 것들요. 최소한, 주위 분들의 남에게 피해는 주지 말자라고 하는, 자, 그걸 여러분들이 좀 갖추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남한테 피해 줄 일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좀 보면, 집합 건물에서는, 좀 무지해서 그랬는지, 막무가내로 이렇게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많다는 거는 늘 말씀을 드렸고, 대한민국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해 진짜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후보님들께서도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거예요. 이 지금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 아파트부터 해가지고 다 집합 건물이잖아요. 대부분이. 근데 아파트는 그래도 그나마 체계가 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그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정말 체계가 좀 안 갖춰져 있어가지고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했을 때에 소유라고 하는 것은 구분 소유자들께서 소유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있죠. 관리라고 하는 그분들의 위임을 받아서 관리업체가 관리를 하고 그분들의 위임을 받아서 관리인과 관리위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그 소유자분들이 실질적으로 물건에 대한 모든 사용 수익 처분권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소유자분들은 거의 어뢰 위치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유자분들도 굉장히 피폐해지고 거기 임차인들도 마찬가지시고
그러니까 서로 상생이 안 되는 이런 구조가 어디에서 근본적으로 발생하느냐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집합 건물의 관리 부분이라고요. 관리가 지금 현재로는 그 관리업체하고 몇몇의 관리인과 관리위원들께서 잘하는 데도 있습니다. 제가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 곳에서 그 건물 전체 소유권이 또는 모든 권리를 본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사하다 보니까 관리비는 부풀려 있고 이래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이익만 챙기거든요. 결국 여러분들 빌딩은 여러분들 것인데 그거를 왜 여러분들 빌딩을 제가 볼 때는 왜 이렇게 소홀히 할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탓을 돌리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또 말씀드렸던 앞으로 그 대통령 후보님들이 대통령이 되면 어느 누구를 막느라고요. 저는 뭐 여야를 가리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집합 건물에서는 이게 관리 시스템을,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좀 만들어 가지고 다 공개를 하고 이게 좀 공정하고 투명하게 될 수 있고, 그리고 필요 없는 인력은 좀 과감하게 줄이고 또 필요한 인력은 좀 들여오고 그 젊은 친구들을 좀 더 인력 구조를 좀 바꾸도록 하고, 지금 현재 보면 관리 체계도 보면 나이 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시스템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참 많고, 그리고 자동화된 이렇게 시스템 체계를 자꾸 갖춰가야 되고, 그리고 회의하는 것도 지금 요즘에는 화상회의가 다 되기 때문에 소유자분들께서 다 볼 수 있도록 얼마든지 이렇게 화상회의를 다 할 수도 있음에도 특정한 몇몇 사람들이 마음대로 행사하고, 게다가 법률이라든지 규약을 위반해 가면서 마음대로 이렇게 행사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무지해서 그런 걸 떠나가지고 그분 하나로 인해서 몇몇의 사람들이나 몇몇의 업자들로 인해 가지고 다수의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아까 최소 기본은 피해는 주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집합 건물이 심각하게 지금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질문들 올 때마다 막 각종 질문들이 많이 오죠. 어떻게 보면 지식산업센터, 뭐 생활형 숙박시설, 재건축하는 거, 어, 상가 오피스텔,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질문이 오시는데, 제가 이렇게 이런 거는 제가 답변을 굳이 안 드리거든요. 뭐냐면 예를 들면 지식산업센터에 어느 위치가 좋은지, 거기 세금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좀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 매수한다든지 매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가 문제 있다, 뭐 제가 이런 부분을 사야 될까 이마다 이런 거는 제가 그런 거는 제가 언급하지 마시라고 제가 했잖아요. 그건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여러분들 또 이렇게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시행사라든지 이런 쪽에 너무 안 좋게 이렇게 제가 한 것 같은데 꼭 그런 건 아니라고. 제가 시행사 쪽을 안 좋게 이런 게 아니고요. 똑같습니다. 저도 왜 그 어떤 물건을 사러 갈 때 시행사에 계신 본부장이나 시행사 대표들하고 만나고 이렇게 다 이렇게 협의를 해서 제가 물건을 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그럴 테고, 뭐 공매를 사든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어떤 언급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각자가 잘 그 건물이, 그 또 토지가 어느 위치 입지 요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은 그거는 여러분들의 능력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데, 제가 왜 그 시행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문제라고 하느냐면, 그런 부분 말고 이제 소유자분들이 과반 이상의 구분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일체 모든 권한을 구분 소유자분들한테 다 넘겨줘가지고 구분 소유자를 알아서 하시고, 또 구분 소유자분들도, 소유자분들, 임원진 분들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하시고 민주적 절차로 공개적으로 모든 것을 투명하게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본인이 법률이라든지 이런 실무적인 부분을 잘 모르시면서 마음대로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유자분들이 이간질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는 좀 안 돼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누누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래서 더불어 삶을 우리 살아가는 우리 집합 건물에서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소유권을 가지고 과반 이상이 되었을 때 반드시 관리단 조직 구성이 되어야 되고, 그 조직 구성이 된 다음부터 실질적으로 뭐가 중요하죠? 관리, 체계를,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그 건물의 자산 가치를 높이는 핵심이 되는 겁니다. 호텔도 마찬가지라고요. 호텔 같은 경우 여러분들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연락을 오시는 분들 보면 서울부터 해서 저 제주도까지 다들 보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곳은 보면 민주적으로 해요. 어떤 운영사가 하든 30개호실 이상 되면 하도록 그렇게 하고, 관리인과 관리위원은 그 건물 전체에 대한 건물 보존 관리와 관련된 공지사항 안내를 하고, 그리고 또 소유자, 그리고 또 운영사 이런 분들의 고충 사항들을 듣고 그게 좀 해결해 드리려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만 가야 되지. 그게 아니고 관리인과 관리위원들이 또 이렇게 옛날에 시행사나 운영사가 장악해가지고 위탁 운영 계약이라든지 뭐 임대 뭐 운영 계약을 뭐 해가지고 그걸 뭐 볼모로 잡아가지고 말이죠. 수익금을 제대로 안 주고 이런 사태가 얼마나 여러분들 많았습니까? 똑같이 그렇게 또 행사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것 자체가 구조가 여러분들이 그게 좀 문제가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생활은 수고 그런 문제가 있지. 또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그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생활형 숙박시설보다는 또는 뭐 다른 집합건물보다는 덜하죠. 왜냐하면은 원래부터 그 취지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단체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빌딩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장형 그 부분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뭐 정보통신 그와 관련된 거 기숙사라든지 그 외에 뭐 근린생활시설 몇 개 좀 들어가 있고 좀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거기서도 여러분들께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입지 조건이나 이런 거는 제가 그 말은 논외로 하자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그런 걸 떠나가지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요. 어떻게 시스템을 잘 정비해서 관리비를 줄이들면서도 얼마든지 건물 관리 효율화가 더 잘 된다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관리업체라든지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아니 관리비를 줄여들면서 관리가 제대로 잘 되면서 효율화될 수 있는 게 어디 있냐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어디라도 보면 일은 안 하고 어디 좀 짱 밖에 있어가지고 건물 관리 보존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직원들 중에서. 제가 직원들 갑질하라는 말은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 말씀은 9시부터 해가지고 5시까지면 5시, 6시까지면 6시까지 일을 하고 나서 일을 할 때는 자기가 할 일은 좀 똑바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관리 감독을 안 하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에 있는 그 직원분들이 그 몇 명 있는지도 모르고 쓸데없는 직원들, 그러니까 필요 없는 직원들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리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어떤 또 관리업체라든지 또 임원진들이라든지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에서 계속 빼먹고 해먹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꼭 하는 소리가 뭐냐면, 다른 집합 건물하고 다른 호텔이라든지 다른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비교를 막 하고 이러거든요.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고요.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관리 보존에 대한 부분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물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건물 가지고 어떻게 효율화시킬까, 잘못된 거 여러 가지가 있죠. 잘못된 거 과거에 제가 수많이 말했습니다. 무슨 위임 계약서부터 해서 용역 계약,
각종 여러분들 공개 입찰권에서 리베이트 받아먹는 것부터 해서 뭐 세금 관계에 대해서 탈루하는 것도 있지 않나, 직원들 인건비 가지고 빼먹는 경우도 있지 않나, 뭐 별별 것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요. 그럼 우리 재산을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는 안 되잖아요. 도둑은 그런 분들한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빼먹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그런 짓거리를 하는데 건물이 제대로 이렇게 똑바로 관리 보존되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말이지만 여러분들께 계속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투자할 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고요. 투자하는 시점, 응? 분양을 할 때 그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보고 분양을 받으셔야 됩니다. 잘 보고. 물론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여기 보면 생활형 숙박시설을 갖다가 분양을 받는데 그게 주거용으로 가능하다라고 해가 분양을 받은 분들이 그 젊은 친구들이 그 예전에 좀 있었는데 저한테 다급하게 아이고 멘토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별도 조치를 해서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정거래법 위반도 있고 내용증명서본에 그렇게 철저히 좀 준비를 해서 결국 계약을 좀 해지하고 뭐 계약금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마무리 지었던 적이 있는데 그런 거는 저 상대편에서 완전 잘못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분양할 때는 여러분들께서 먼저 철저히 좀 살펴보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그리고 여러분들께 그 마지막 한마디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은 좀 마칠까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람들 사이에, 어떤 거짓말을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어떤 공고문을 이렇게 올리더라도 보면 가짜를 진짜처럼 포장하는 경우 또는 가짜인 거하고 진짜인 것을 섞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걸 유심히 보시고 그런 경우가 여러분들 많다면 건물에 좀 문제가 있다고요. 지금 특정한 사람들이 자기가 뭐가 되느냐 뭘 하고 있거든요. 마음대로 그 건물에 대해서 행사를 하고 있다고요. 저도 여러분들께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멘토이면서 여러 군데 자문도 해드리고 있고 의장 관리인 이렇게 지금 하는 상황에서도 전 지금까지 여러분들 저는 어떤 대리인일 뿐이고 위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위임을 벗어난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최소한 소유자분들한테 입점주분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막중한 의무감에 가지고 하는 거지 거기서 뭐를 빼먹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임원분들께서는 그러니까 임원이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 말은 그런 어떤 참과 거짓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로 말씀드리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의 임원진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러한 관리 업체라든지 직원들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관리를 제대로 그러면 직원들을 교체시키든지 관리 업체를 교체시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스템을 어떻게 조금 구축을 시키는지 하는 기획하는 부분만 잘 잡으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소유자 여러분들께서 또는 입점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집합 건물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산 가치가 높아지고 효율화시키는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분양 단계에서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 분양 단계에서 여러분들 각종 세금 관계라든지
역세권인지 아닌지라든지 입지 조건이 어떻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는 판단하셔야 될 사항이고, 일단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난 다음에 매수를 했잖아요. 매수하고 난 뒤부터는 뭐다? 관리단 조직 구조의 관리 보전 부분에서 소유자분들이, 입점주분들이 절대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자산 가치가 높아짐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그 건물을 그냥 사가지고 그냥 어디 뭐 주식 가지고 단타하고 뭐 빼버리고 이런 형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서 계속 당부드리는 겁니다. 당부에 당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전국 각지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그런 걸 꼭 한번 살펴보시고, 그렇게, 뭐가 문제점이 있는 부분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좀 문자로 많이 주시는데, 제가 그 답변을 그 구체적으로 드리죠. 그걸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제가 이게 실무적으로 한두 번 경험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알겠는데, 변호사는 변호사 역할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실무를 좀 모르시거든요. 이 집합 건물의 건물 보존 관리 실질적으로 하드웨어를 좀 띄워보지를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그게 절대적으로 자산 가치가 높아지느냐 안 높아지느냐의 핵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도 중요합니다. 법률도 중요한데, 더욱더 여러분들한테 꼭 제가 소유자 입점주 여러분들의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소유자 입점주 분들, 여러분들 일단 물건을 사시거나 아니면 입점해 있죠. 여러분들 입점해 있으시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건물 보존 관리, 관리비부터 해서 건물 보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고, 바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뭐가 타일이 조금 깨졌다든지 이런 거 있으면 바로바로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체계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좀 문제 있는 것, 그걸 고치는 것들, 그걸 개선시키는 것들, 이런 것이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우선적으로 되면서 운영관리, 민주적으로 절차적으로 운영관리 시스템이 되도록, 그러니까 밴드에서도 여러분들 반드시 밴드 같은 걸 만드셔가지고 소유자 모든 분들, 입점주 모든 분들이 볼 수 있게끔 공개 안내하시고, 그리고 화상 회의를 통해서 고충 사항들을 다 들으시고,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 자산 가치를 높이는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 또 가장 필요한 조건이 되고요. 그런 것이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생긴다는 겁니다. 제가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이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누구나 다 아는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있는 곳에 그렇게 일어나지 않잖아요. 아마 제가 지금 들어본 바로는 한 열에 한 8군데, 9군데가 제가 말한 그런 쪽이 아니고 정반대로 올라가잖아요. 마음대로 하잖아요. 마음대로. 몇몇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계속 그거를 그걸 여러분들 단체를 모으셔가지고, 잘못된 관리단 조직 구성이 안 됐거나 몇몇 사람들이 장학회가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거 여러분들 건데, 몇몇 사람들은 자기 게 아니잖아요, 건물을.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걸 바꿔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도울 겁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국가 시스템이 이것도 바꿔야 되고, 바꿔지도록 저도, 대통령 이게 뭐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어떤 당이든 상관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도 언급을 해서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여기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집합건물, 대한민국에 있는 집합건물이 아주 투명하고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소유자, 입점주 모두가 감시하고, 그리고 격리할 거는 또 격리해 주시고,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건물을 자산 가치를 높이는 길인지를 여러분들이 철두철미하게 살펴보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